while I'm sitting alone with my guitar slightly out of tune. And 신념의 강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라크 전쟁 때 제가 그 10대였었고 막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 게 대추리였었거든요. 근데 대추리에서 뭐 눈앞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군에 가면 이게 아니라 이 사이드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폭력 행위에 동참을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하는 거다라는 게 확 몸으로 느껴졌고, 예를 들면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할 때도 아주 단순하게 레미콘 기사가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해군기지 건설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운전을 안 하면 그것만큼 공사는 미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바꾸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시스템을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불교계에서 반전 평화 운동을 했었죠. 전쟁만은 안 될 거다 이렇게 거부한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가 23살 그 정도였는데 군이 이제 입대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군인이 된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총을 들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리죠.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문제, 그다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날짜를 딱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두고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그 고민들이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아침에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니까 아침에는 감옥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냥 군대 잘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나 정도면 이렇게 합류하면서 군대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거의 한 달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좀 더 이렇게 괴로움도 있었고 또한 새로운 실험들도 도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명에 대한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부안에 있는 새만금 갯벌에서 새만금 살리기 운동도 했었고요. 거기서 그때 뭘 못했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를 꾸준하게 못했어요. 언제 감옥에 가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정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폭식을 해가지고 그때 살이 엄청나게 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판사, 재판,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수감 생활까지 다 매뉴얼화 됐어요. 이제 처음에 경찰 조사 받을 때는 막 몇 시간씩 형사가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막 근데 요새는 가면 아마 한 10분? 이제는 거의 묻지도 않고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이제 막 어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수감시설, 그러니까 교도소나 이런 데 가면 막 때리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리고 저희들도 다 매뉴얼화 돼서 정해진 대로, 그리고 되게 뭐 이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다 지켜줍니다. 형사가 이렇게 언제 와서 조사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바빠요.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보내주고 3번 거절하면 짜증냅니다. 정말 사소한 말버릇 하나까지 막 짜증나고 막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에 있으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못 봤을 만한, 여러분들이 가면은 또 못 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기꾼과 살인범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면 참 좋긴 좋아요. 살인범들도 이제 만나서 실컷 얘기하고 이제 옆방 사람이랑 막 이제 이것저것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어디를 몇 번 찔렀대더라 하면 약간 심란해지고 만나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선입견은 안 가지고 이제 재밌게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약간 제가 좀 예민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굴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면은 같은 방 쓰니까 그걸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짜증은 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밥은 누가 주며,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짜잘한 거 그런 것도 거기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요. 근데 병역 거부자들이 거의 그걸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관용부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일의 일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식 배달도 하고 뭐 편지 배달도 하고 책 배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높으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들어오면 대접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 설거지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해줘요. 저희 담당하는 교도관한테 가가지고 말했어요. 이걸 똑같은 수용자인데 이걸 우리한테 그 사람의 뒤처리를 시키는 게 맞는 거냐. 저는 성격이 까칠하니까 또 보통은 그냥 넘어갈 텐데 이의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교도관이 아 이거 정말 공무원들의 A부터 Z를 알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교도관들을 만나다 보면 교도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만 안 해도 좋아. 너한테 하라고 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주차장에서 한 40명 정도가 한 2,500명 인분의 밥과 반찬을 하는데요.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 새벽에 일찍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늦게 끝나는 때는 7시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옥 안과 감옥 밖이 흘러가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바쁜 와중에 신경 써서 내가 책을 보내줬는데 안에 있는 애한테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경 안 쓸 수가 있냐. 실망이다.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믿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되게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부모님은 마음을 엽니다. 무조건. 언제든 엽니다. 그게 근데 자기가 우리 부모님은 꽉 막혔어. 보수적이야. 대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게 외면해야 될 상대 또는 뭐 극복해야 될 장벽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이란 게 사실 병역 거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진짜로 뭐 장애물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냥 단순히 고민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병역 거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결국 군대를 갔던 것도 사실 전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랬고 설득할 엄두도 못 냈어요. 저는 내가 군대를 갈 수는 없는데 또 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또 못 간다고는 또 너무 세게 못 나가겠고 했는데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했던 게 이제 나중에 내가 늙어서 후회하면 어떡할 거냐 그것까지 책임질 거냐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어머님한테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지냈었거든요. 근데 안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바뀌었던 거는 그 연대 손길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엄청난 거더라고요. 나와서 사실 많은 병역 거부자들 이런 걸 거쳐요. 출소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보통 한 6개월 정도라고 하고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친한 친구인 조은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이 나와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출소병의 이유는 원인은 다 다르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이게 좀 약간 닫힌 공간에서 생각하는 거랑 나와서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고민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탈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이 의존하지 않고 정부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삶을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을까,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들을 이후에도 꾸준히 할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저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계 곳곳에 있고.